이제 식물의 기체 교환에 대해서 낮과 아침, 저녁, 밤을 비교해 드릴 건데 아마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그림 있죠? 그림이 교과서에 다 있어요. 이 그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낮에도 식물은 호흡을 해요. 아침, 저녁에도 호흡을 하고 밤에도 호흡을 해요. 제가 식물은 호흡을 항상 한다 그랬죠. 그런데 낮에는 빛이 강하기 때문에 외관상 겉으로 봤을 때 일단 광합성이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여러분 광합성이라는 거는 뭐를 흡수합니까? 식물 입장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죠. 실은 식물도 호흡으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해요. 그런데 광합성량이 낮에는 더 많다 보니까 외관상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는 빛의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광합성량하고 호흡량이 같아요. 그래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산소로 바로 호흡을 해버리고 호흡으로 나온 이산화탄소로 바로 광합성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 실제로는 기체가 출입하죠.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외관상 겉으로 봤을 때는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밤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하죠. 그럼 평소대로 하던 대로 호흡은 계속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밤에는 무슨 기체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산소 기체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방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광합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산소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보고서 이때 낮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산화탄소고 나오는 게 산소라는 거. 왜냐하면 광합성량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는 나왔다 들어가는 거, 바로 나왔다 들어가는 거 산소. 호흡에서도 나왔다 들어가는 거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밤에는 들어가는 거 산소, 나오는 거 이산화탄소. 이 그림 한번 봐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광합성과 호흡을 이제 최종적으로 비교를 할 텐데요. 쌤이 수업할 때 식이 오른쪽으로 가면 광합성이고요. 이 과정식이 왼쪽으로 가면 호흡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포도당과 산소 만들면 광합성이고요. 이때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 과정은 호흡으로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이거를 비교하는 게 객관식으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일단 광합성 장소는 엽록체고요. 호흡은 모든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 호흡은 항상 이거 많이 틀리고요. 기체 출입 많이 틀리죠.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산소 만드는 거고 호흡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산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 방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질의 변화가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드는 것, 즉 양분을 합성, 광합성이죠. 즉 에너지를 흡수, 저장하는 거는 광합성이고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거,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 방출하는 건 뭐다? 호흡이다.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실험을 하나 설명을 할 텐데요. 실질적으로 광합성에는 이 실험 말고도 실험이 2개가 더 있어요. 그 실험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1대1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실험은 좀 여러분이 꼭 잘 봐두셔야 돼요. 가끔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BTB 용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BTB 용액은 우리가 브로모티몰 블루 용액이라 그래서 이 BTB 용액은 누구 때문에 색깔 변화가 생기냐면 다른 기체는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원인으로. 이 BTB 용액은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색깔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이제 이걸 우리가 기호로 CO2라고 쓰는데 저는 그냥 이산화탄소라고 길게 쓰기 싫어서 이렇게 쓸게요. 왜냐면 글씨 잘 안 써져서요.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요.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방출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BTB 용액은 무슨 색깔로 바뀌냐면 원래 블루 용액이라고 그랬죠. 근데 중성일 땐 녹색인데 녹색 BTB가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황색이 돼요. 그럼 어떨 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냐면 식물이 호흡을 하면 황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BTB 용액은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해서 써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다 써버리냐면 광합성 재료로 다 써버리는 거죠. 이처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 우리가 황색이었던 BTB 용액 색깔이 다시 무슨 색으로 바뀌냐면
청색으로 바뀌어요. 이거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이 실험이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중성이라 부르는데 중성에서는 이렇게 녹색이에요. 이게 지금 중성입니다. 위에 중성이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빨대로 입김 이산화탄소를 불어 넣어요. 그러면 색깔이 누렇게 됐죠. 그 노란 BTB 용액을 시험관 3개에다 나누어 담고서 A 시험관은 그대로 둬요. 이걸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는 대조군이다라고 합니다. 글씨 다시 써드릴 거예요. 대조군이요. 대조군이란 글씨 알아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B에다는 광합성을 하는 물풀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물풀을 넣긴 넣는데 여기서 이제 검정말이 물속에 사니까 물풀이에요. 이게 물풀을 집어넣는데 C는 이 물풀을 뭘로 싸버렸냐면 은박지로 싸버렸어요. 은박지 뭔지 아시죠? 그럼 은박지로 싸버리면은 C는 물풀이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 이 실험을 하면 처음에 A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대조군이니까 그대로 있죠? 근데 B는 황색에서 청색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반드시 이유를 물어보면 이렇게 서술하시면 돼요. 광합성으로 인해서 용액 속의 이산화탄소가 소모된 거예요. 그럼 색깔이 청색이 됐다가 그 다음에 C는요 여전히 황색이에요. 왜냐하면 은박지 때문에 빛이 차단됐죠. 즉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고 호흡만 일어나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황색이 되고 이산화탄소가 점점 없어져. 소모라는 건 없애는 거죠. 그러면 청색이 되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우리가 시험관 A랑 B를 비교하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A랑 B를 비교하면은 광합성에는 뭐가 소모된다는 걸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이 A와 B를 통해서 A와 B를 비교하면 여기 보면은 광합성에는 누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이산화탄소가 필요함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은박지로 싼 거 있죠. B하고 C. 그러면 우리가 B와 C 시험관을 비교를 할게요. 그럼 B는 햇빛을 받고요. C는 햇빛을 못 받죠. 광합성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냐면 빛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일단 조금 알아두세요.